제프리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지금 150에서 180 오,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는 내년 데이터 센터 매출 전망을 크게 올렸어요. 어, 컨센이 이제 1,700에서 1,800억 달러인데 2,100억 달러로 이제 약 올렸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 근거로 든 것이 TSMC가 내년에 코어스에서 7만 장 이상으로 이제 늘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 어, 이게 이제 이거 늘리는 데는 뭐 당연히 또 그 근본의 블랙웰 수요가 이제 뒷받침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뭐 젠슨 황이든 그 폭스콘의 그 호나이 회장 그분이든 어쨌든 뭐 수요가 엄청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블랙웰 수요를 가장 그 주도하고 있는 데는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입니다. 어제 뭐 프림에서 메타의 블랙웰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걸 보여줬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이게 그 데이터 센터에서 용량이 모자라서 보시면 코웨이브하고 그 저기 오라클하고 이제 그 저기 계약 체결했거든요. 모자라가지고 얘들 거 좀 네. 써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게 왜 쓰냐 그 챗GPT 5.0 훈련시키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5.0을 블랙웰로 이제 하려고 지금 오픈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사티아 나달라가 뭐 GB200을 그냥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다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싶은 뭐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안 팔고 우리한테 다 팔아도 받아줄 것 같은.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물량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EPS 추정을 2,100억 달러 매출을 데이터 센터 매출만 달성했을 때 EPS가 우리가 옛날에 보던 그 막 장기적으로 봤던 이 5에서 6달러 이게 달성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컨센이 5달러 4.3인데 5에서 6 사이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30배 지금의 이제 나오는 PER 30배를 적용하면 150, 180이죠. 그죠? 좀 강하게 좀 부르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엔비디아를 여전히 뭐 다른 경쟁자들이 성능이 좋다고 뭐 하고 하는데 왜 그러면은 여전히 엔비디아냐? 오늘 그 블룸버그의 이쪽 그 기술 관리장인가 봐요. 이렇게 인터뷰 보니까 블룸버그 관리자가 엔비디아 스택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소프트웨어의 이제 그 성숙도, 그러니까 스택 성숙도인데 이 품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쟁 벤더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경쟁 벤더는 그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하드웨어라고 하지만은 이 소프트웨어 스택만 보면은 이 엔비디아만큼 강력하지도 성숙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버그나 어떤 충돌이 발생하거나 뭐 필수 기능이 부족한 그런 문제가 이 소위 말해서 이걸 가져왔을 때 생산성 저하로 바로 직결된다. 이 생산성을 저해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 때문에 이 머신러닝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걸 쓴다. 엔비디아를 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 경험에 있어서도 뭐 텐스플로우나 뭐 파이토치나 이런 그 인기 이 프레임워크 이런 것과 원활하게 이제 통합이 잘 되죠. 엔비디아는. 근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통합이 잘 되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뭐 쿠다든 쿠딘이든 뭐 CU의 DNN이든 뭐 아니면 텐서 RT든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상당히 투자가 돼서 잘 그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잘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됐고 이게 이제 개발과 배포를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사가 여기서 못 따라오는 게 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시는 뭐 AWS의 뭐 트레니움이나 구글의 TPU 같은 이 클라우드 기반 그 솔루션 이게 어 하드웨어는 인상적으로 적인 것을 이렇게 제공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그
이쪽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의 성숙도와 통합의 용이성에서 이제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뭐 그 툴링이나 뭐 커뮤니티도 제대로 지원이 안 돼 있고 최적화 라이브러리도 개발되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쓰는 거는 되는데 이걸 서비스로 내놓는 거는 좀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턴키 솔루션. 한 방에 다 끝내는 거죠. 그죠? 요거는 그 머신러닝 워크로드의 이제 그 동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즉시 사용 가능해야 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이제 예, 다른 쪽은 좀 잘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앞서 그 배포 시간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간이 그 빨리 돼야 되는데 엔비디아보다 다른 경쟁사들이 한 6개월 더 길어진대요. 배포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제 용납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나 차이 나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계속 뭐 최근 주가가 센 거 위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뭐 주가가 세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제가는 본 글을 바탕으로 이제 팔란티어가 비율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율을 어떻게 들었냐. 이 AI 골드러시 시대에,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삽을 팔잖아요. 삽을 판다고 하죠. 음. 예, 예, 예. 도구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팔란티어는 금강을 찾아간 지도를 판다. 그래서 요 비유를 보고 상당히 좀 비유가 비유가 끝내주네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밸류 체인에서 결국은 그 데이터 통합하고 온톨로지로서의 전문성, 즉 그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통합시켜 가지고 그 복잡한 데이터를 AI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온톨로지를 생성하는데 이제 특화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AI에 있어서 어떤 그 온톨로지를 생성한다는 거는 AI의 어떤 의미 있는 그 인사이트를 추출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이 데이터가 이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되는,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중요성 면에서 AI의 배포는 결국 배포의 핵심은 이제 인프라죠, 인프라. 그래서 어, 대부분 그 기업들이 다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걸 바로 뭔가 이렇게 써먹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인사이트로 이렇게 바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은 좀 어려우니까 이게 그 팔란티어가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뭐 경쟁 우위에 있어서도 뭐 당연히 이 다른 쪽보다 AI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를 제공할 뿐만 아니고 그 정부나 그 방위 산업체 뭐 그런 거를 봤을 때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삽이랑 지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뭐 2021년부터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뭐, 극단적이긴 하죠. 그때는 이제 매출이 계속 조금씩 늘다가, 챗GPT 나오면서 현재 960억 달러까지 이렇게, 확 올라가는, 뭐, 이런 것처럼, 어, 팔란티아도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베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현재 뭐, 가능하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그걸 기대하는 거죠. 엔비디아처럼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위 그게 될 수 있는 거에 이제 그 커머셜 어제도 나왔던 이 커머셜 AI의 수익화입니다. 현재 뭐 시장에서 이제 AI 하이프 대 수익화 와 관련해서 이제 대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거를 그 해낼 수 있는 그 AI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게 팔란티어이지 않냐 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AI픽을 출시해서 이걸 대규모로 이제 배포하는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떤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이게 더 늘어나는 거죠. 뒤에 요 밑에 보이지만
TAM이 큰 TAM을 가져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금 2028년까지 AI 애플리케이션 쪽에 총 유효 시장의 성장성이 연간 40%씩 성장한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시장이 베팅한 거고 투자자 센티먼트가 이렇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베팅이 들어갔다는 거지.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실제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능성을 보고 이제 베팅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또 이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전통적인 그 평가 지표에서는 벗어나 있죠. 당연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만약 그 베팅을 했는데 그거만큼의 어떤 매출 성장이 못 나온다. 그럼 주가는 이제 곤두박질 치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그건 각자가 알아야 할 몫이고 다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미래에 그걸 가져갈 거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이제 그 보고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그 마켓 타이밍, 시장 타이밍을 노려서 막 높게 팔고 밑에서 산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써놨고 그다음 이제 시장 역학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AI와 관련된 뭐 엔비디아 투자로 성공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AI 투자로 좀 돈을 그렇게 수익을 못 낸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건 놓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3배 정도 차이 나나요? 3배 정도 차이 나죠. 이게 3배 정도, 예, 예. 3배,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3배면 또 많이 안 커 보이기도 하고, 3배 이상 나긴 하는데. 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그 다음 오는 열차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게 좀 압박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요. 제가 어제 소위 말하는 이 마진과 관련된 부분, PER 할 때, 지금 팔란티어의 21년부터 해서 그 분기별로, 지금 보시면은 매출에서 여기 보시면은, 영업 판관비, 영업과 마케팅 비율, 그 다음에 뭐, R&D 부분,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부분, 그러니까 비용이죠, 비용. 그러니까 매출은 쭉 이렇게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발생합니까? 레버리지 마진이 이렇게 쭉 계속 증가하는 거죠. 얘는 떨어지고 얘는 계속 늘어납니다. 이 마진이.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한 10년 동안 투자해서 온톨로지 생성을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뭔가 구축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데와 달리 그냥 AI 피콘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어디에 뭐 광고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뭐 뉴스에 나오고 SNS에 이제 인터뷰하고 뭐 이것 빼고 AIP 개최하는 거 말고는 들어갈 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지금 줄어들고 있고 환관비 일반 환관. 그래서 이제 이 마진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오늘 또 하나 뭐, 팔란티어 보니까 영국 국방부가 맞춤형 AI 프로그램을 이제 배치하고 있대요. 근데 그걸 팔란티어가 개발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제 각 국가별로도 이제 AI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특히 이제 국방부, 그러니까 영국에서 뭐든지 좀 빨리 이 계약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 폴리티코라고 하는 맞춤형 AI 프로그램도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